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케이블 얘기, 스피커 케이블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케이블은 참 부문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시선들이 많이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이에요. 이제 최근까지는 이제 아날로그 케이블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데이터 케이블을 파일이 이동하는 그런 데이터 케이블로 오면서 또 좀 더 얘기의 폭이나 이런 견해들이 서로 더 굉장히 많이 엇갈려져 있는 대표적인 화두가 되는 아이템 카테고리입니다. 오디오 중에서. 샘튜브는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케이블이라는 거는 나한테 맞는, 지금 어차피 오디오를 쓰는 사람은 그걸 무선으로 할 수도 없고 끈을 묶어서 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케이블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 나한테 맞는 케이블은 어떤 쪽이냐 이걸 찾아내는 거, 그게 앰프랑 스피커를 추천을 하고 그거를 알고 싶어 했던 과정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측면은 케이블에 과연 얼마까지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 두 가지. 하나는 케이블의 버라이어티고 하나는 케이블의 등급에 대한 얘기예요. 미리 알려드리자면 샘튜브가 권장하는 케이블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확인하면 아주 최선이 될 거고요. 케이블로 이 모든 소리를 주도하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최근에도 많이 보는데 케이블의 소리 차이 나는 걸 보면서 케이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앰프 스피커는 오히려 뒤쪽에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오디오 생활이라는 건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그 스피커와 앰프를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사실은 많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또 대표적인 장본인이 됩니다. 케이블이 예전에는 액세서리라는 그런 카테고리 있었어요, 오디오에서.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스피커나 앰프, 소스 기기가 아닌 액세서리로 취급을 받다가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컴포넌트로 등장을 한 건, 그거는 맞는 사실인데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선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오히려 스피커 키보다 위로 올라가는 상황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케이블은 원래 신호를 바꿔주거나 소리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신호가 최소한으로 깎여 나가지 않게, 최소한으로 깎여 나가게, 그러니까 원 신호를 최대한 복원하는데 그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좀 스피커랑 앰프랑 좀 다르다는 것만 착안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특정 브랜드의 제품 얘기를 해드릴 텐데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볼 제품은 와이어월드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동선에 대한 얘기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동선을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두 개의 선재, 은선과 동선, 요게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케이블의 대표적인 두 선재,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둘의 특성이 많이 나뉘고 그게 각자의 시스템에 따라서 맞는 시스템과 아닌 시스템이 아주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케이블을 바라보는,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선재 중에 오늘 동선 얘기를 해드릴 텐데 동선을 은선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월드는 이것도 굉장히 거의 우리가 아는 하이엔드 케이블의 시초, 그때 시작한 회사예요. 1980년에 시작한 회사고, 그게 무슨 케이블 회사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 오늘부터 내일부터 케이블을 만들자,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마, 내일 요일당 하면 시작하는 거야, 마치 그런 약속을 한 듯이 80년, 대부분 80년하고 81년 그 사이에 대부분의 케이블들이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아는 오디오 퀘스트, 그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 킴버, 그리고 이제 오늘 와이어월드, 오늘 같이 살펴볼 이런 회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회사들이 그 이전에 왜 케이블이 없었겠어요. 근데 케이블의 중요성, 케이블이
소리의 신호를 바꾸기도 하고 소리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서 원 신호대로 스피커 앰프만큼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런 것들을 도입시킨 게 그래서 그런 그 선재를 어떤 선재를 쓰고 선재를 지오메트리라고 하죠. 어떻게 뭐 줄을 꼬을 건지 몇 가닥으로 할 건지 어떤 형식 어떤 형태로 서로 구성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음으로 개념이 도입된 게 80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면 전부 동선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동선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신호를 전송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선재라고 저희도 뭐 이렇게 뭐 파이프나 이런 거 할 때 열 전도율이 제일 높은 소재를 동선, 커퍼 이런 동을 쓰잖아요. 이런 전류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착안했을 때도 그때는 이 동선이 가장 좋은 소재였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유효한데 그 사이에 그러면 동선은 동선대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또 도금은 무슨 선재로 하느냐 어떤 소재로 하느냐 그 다음에 은선은 어떻게 쓰이느냐 은선은 참고로 동선보다 엄청나게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것들 그러면 금은 쓰는 방법이 없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은은 또 이 선재는 납작하게 할 거냐 동그랗게 할 거냐 몇 가닥을 어떻게 꼬을 거냐 직선으로 할 거냐 납작하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해온 그로부터야 40년이 흐른 현 시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월드는 그래서 80년대 생긴 그 데이비드 잘츠라는 조상이 아마 저 독일이나 이쪽 오스트리아 분이었는지 소금을 뜻하는 저 독일어의 잘츠 SALZ 이 라스트 네임을 갖고 있는 특이한 분이에요. 데이비드 잘츠라는 분이 설립을 했는데 이분의 목표는 그 소리에 어떤 음색을 주지 않는 케이블 그러니까 가장 중립적인 그런 신호 전송을 하는 케이블을 만드는 게 이 와이어월드의 목표였어요. 그게 다른 회사들하고 조금 달랐고 그래서 정말 독특하게 이분이 다른 케이블 회사에 없는 독특한 시도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케이블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케이블을 우리 회사 제품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 어느 게 정말 원래 음악 신호를 가장 잘 전송하는지. 연결해 놓고 뺐다가 다시 다른 케이블로 바꿔서 들어보고 이러면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낸 게 케이블 비교하는 기계. 영어로 케이블 컴페어레이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하나, 둘, 셋, 넷, 한 4개, 5, 6개를 이렇게 동시에 꽂아서 스위칭을 해가면서 바로바로 위에 이렇게 동그란 레버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저기를 다른 케이블로 들어볼 수 있게 그런 거 하는 걸 만들어서 그 CES에서 이노베이션상 혁신상을 받았었어요, 그때. 하여튼 그런 혁신을 만들어낸 케이블 업체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런 본인들의 지오메트리, 본인들의 방식대로 케이블을 그 안에 그 배열을 만들어낸 거는 꽤 훗날 얘기예요. 한 2013년부터 본인들의 고유의 어떤 지오메트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DNA 헬릭스라고 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 선재가 옆으로 납작하게 플랫하게 선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옆으로 이렇게 나열이 도열이 된 그런 플랫한 선을 가로로 세로로 여러 개로 배열을 해서 그걸 어떻게 조합을 맞춰서 인슐레이팅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방식을 이 회사의 특허로 그렇게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없죠. 그게 유일한 와이어월드만 그렇게 제작을 하는 와이어월드만의 DNA 헬릭스라는 고유의 지오메트리 방식으로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컴포즈 일렉스라고 해서 그 절연체 있잖아요. 인슐레이팅을 하는 그거를 특수 소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소재를 섞어 가지고 인슐레이팅이라는 게 뭐 결국 바깥쪽 외부 자기장이나 진동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그냥 선재가 원래 성능대로 그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바깥쪽을 마감해주는 그런 방식을 말하잖아요. 그것 또한 그 즈음에 만들어낸 와이어월드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DNA 헬릭스와 컴포즈 일렉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그 선재 그 케이블을 만들어낸 회사고요. 선재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이 회사에서 보는 그 선재가 우수한 선재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맨 위부터 보면은 그 OCC 선재죠. 그 OCC 선재 중에 7N 실버, 그러니까 99.999이 9가 7개 가는 그 7N 실버 선재가 가장 우수한 전도율이 가장 그 신호 전송에 가장 좋은 선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실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OCC 역시 7N 동선, 그리고 이제 동선 OFC 그 무산소 동으로 만든 그 선재, 이런 순으로 쭉 선재의 그 등급이 쭉 매겨져 있고,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이 회사에서 제일 좋은 선재는 은으로 만든 선재예요. 그러니까 OCC 7N 실버 선으로 만든 게 가장 좋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면 은, 그 다음에 동,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등급이 8종류가 돼요. 그래서 저 위에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롱런을 하고 있는, 스테레오파일에서도 항상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롱런을 하고 있는 이클립스라는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볼 제품이, 같이 들어볼 제품이 바로 밑에 두 번째에 있는 이퀴녹스라는 케이블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등급이 이제 뭐 오아시스도 있고 루나도 있고 쭉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살펴볼 제품은 동선 제조로 만든 OFC, 그러니까 7N 동선이죠. 99.99, 이게 9가 7개 들어간 7N 동선으로 만든 이퀴녹스 L8. 이 제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이 와이어월드라는 회사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이걸 케이블 소리를 이렇게, 특히 인터선이나 이 스피커 케이블 선은 원래 쓰던 걸 이렇게 바꿔서 소리가 바뀌는 거는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은 바로 알아채는데, 이 영상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뭔가 비교 대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고민을 하다가 대표적인 은선, 사실은 EK보다 한 두어 등급 높은 꽤 상급의 은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은선, 동급의 은선이 아니라 얘보다 좀 등급이 높은 은선 케이블로 은선을 들었을 때는 그런 등급의 은선 케이블의 소리와, 그 다음에 이 7N 동을 쓴 이퀴녹스 8, 이 케이블, 대표적인 동선인 이 케이블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의 차이를 들려주는지, 엄밀히 말하면 은선하고 동선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녹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회사의 와이어월드 케이블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이 제품의 성향을 보여주는 영상과 녹음일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은선하고 동선의 차이는 어떤 전형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잠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은선으로 세 곡을 먼저 들어보시고, 똑같은 곡을 동선으로 바꿔서 이 이퀴녹스 8으로 바꿔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tha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V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Course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tha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V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네. 이런 녹음을 이렇게 들어보는 게 유튜브에서 어디까지 구분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걸 좀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뭐가 더 낫다, 못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다. 케이블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만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좀 아직도 확인을 못하거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공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아는 제일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곡으로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금 세 곡 정도만 들어봐도 참고로 이 세 곡은 뭐 음악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어느 케이블에 유리하지 않은 서로 좀 특성이 두 케이블, 은선과 동선에 공이 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공평하게 골라서 했고요. 여러 곡을 들어볼수록 좀 더 정확해지지만 뭐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한 세 곡씩만 했습니다. 세 곡씩만 해도 6번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이퀴녹스 8이라는 케이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에서 두 번째 라인업이고 서열로 참고로 그 모든 라인업 아래 제품들은 모르겠는데 총 8개 라인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클립스나 이퀴녹스 요 특히 상위 두 제품은 거기서도 각 등급이 도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그 바깥쪽 그 절연이나 쉴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재 또 특성에 따라서 등급이 또 굉장히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는 백금 도금하는 게 있어요. 플래티넘 라인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골드, 금으로 저기를 절연을 하는 그런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하는 요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퀴녹스 8만 해도 플래티넘 이퀴녹스, 그 다음에 골드 이퀴녹스, 실버 이퀴녹스 이렇게 가격이 서열이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숫자 8은 이 제품의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시작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7 다음에 8. 이퀴녹스 7 버전이 한 10년 전, 몇 년 전에 나왔다 이제 8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숫자가 더해갈 때마다 선의 가닥수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서 최적의 형태, 하여튼 제일 나중 버전들이 가장 뭐 성능이나 뭐 소리도 가장 좋은 제일 나중 버전,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들은 대부분 설명을 드렸어요. 와이어월드 고유의 특성답게 맨 위에 저기는 은선을 쓴 라인업이 있지만 이 제품은 그 7N 동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OCC 7N 카파를 써서 아까 말씀드린 그 헬릭스 구조, DNA 헬릭스 구조로 쿼드로 구성을 했어요. 총 4가닥으로, 그러니까 4개 선재를, 4개 그러니까 선 다발을 4개를 써서 만든 그런 DNA 헬릭스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쓴 이 회사의 모든 케이블의 공통점이지만 컴포즈 일렉스라고 하는 그런 절연 방식으로 그렇게 선재 바깥쪽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컴포즈 일렉스라는 방식은 뭐 말씀드렸듯이 외부 자기장, 그 다음에 뭐 기타 왜곡, 케이블 회사들이 그 절연을 하는 이유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와이어월드만의 방식은 여러 물질을 섞은 그런 절연체를 섞어서 그런 그 원래 선재하고 층을 지게 만들고 말씀드린 대로 플랫하게 모든 선재들을 구성한 이 구조에서 그런 왜곡이나 외부 자기장, 기타 진동하고 이런 것부터 차단시키는 그런 방식대로 만들어진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독특하게 끝에 플러그도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데 그게 대부분 은도금 선재를 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이 지금은 이건 우리가 아는 바나나 핀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그 은도금 은선재를 써서 만든 그런 플러그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스플리터라고 하죠. 끝에 이렇게 맨 끝에 선이 최종도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만드는 요거. 이 디자인이 좀 멋있습니다. 케이블 회사마다 저거를 뭐 이렇게 파이프식으로 만드는 회사, 또 뭐 금속, 알루미늄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고, 사실 케이블에서 멋을 부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요 맨 끝에 스플리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와이어월드는 이렇게 독특한, 약간은 원뿔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거기에 이제 로고가 들어간,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시그너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시청한 거는 2.5m 버전, 그냥 싱글 와이어 버전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선재에 대한 뭐 그 매트릭스나 선재 구조,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렇고요. 들어보시니 일단 그게 중요하죠. 제가 아까 말한 먼저 들은 은선과 비교해서 이퀴녹스 8 이 제품의 소리가 어땠는지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아마 유심히 들어보시면 소리가 다르다는 거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고, 오디오 케이블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대충 이퀴녹스 8의 이퀴녹스 8의 소리가 어느 정도 등급인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퀴녹스 8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한 180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의 케이블이고,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좀 알려드린 이유는 와이월드 케이블이 성능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요. 저희 샘튜브가 소개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그런 제품들을 찾아내잖아요, 제가. 성능에 비해서 좀 덜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가격을 굉장히 싸게 팔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제품 한번 노려보시면, 반대로 말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케이블, 가성비가 좋은 동선 하나를 얻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은선하고 동선은 오디오 케이블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는 얘기겠지만, 케이블을 아직 좀 나는 내게 맞는 케이블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케이블 선재에 따른 특성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선재에 따른 그 외에 이제 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만, 선재에 따른 기본적인 그 사운드 시그너처라고 하죠. 선재가 만들어내는 소리 특성을 비교하자면, 정상적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은선은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악기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굉장히 여러 정보량이 많은 음원을 들었을 때 그거를 들려주는, 아주 산뜻하게 딱 펼쳐주는 능력이 은선 쪽이 훨씬 유리해요. 그 가공을 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제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은선의 기본 특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고역 쪽, 높은 대역으로 갈수록 되게 잘 트인 소리를 들려주는 건 은선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은선을 끝까지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녹음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고음질 녹음과 굉장히 정보량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쫙 아주 눈앞에 펼쳐지듯이 투명하게 듣는 그런 재미로 듣는 게 은선이에요. 반면에 동선은 그런 능력은 은선보다는 조금 특성이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더구나 와이어월드처럼 우리는 중성적인 특성이 어느 대역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만든다. 이제 우리는 그런 소리를 지향한다. 이런 와이어월드 같은 회사는 특히 그런 고역이 트이거나 이런 특성이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동선을 중립적으로 만든 그런 케이블이라고 봤을 때, 와이어월드가 나타내는 이 동선의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중역대에서 이렇게 밀도감이 높은 소리. 그러니까 약간은 어디가 좀 중역대에서 좀 단단하게 어딘가 채워져 있는 느낌. 밀도감이랑 같은 말인데, 어딘가 빈 곳이 없이 뭔가 꽉 차 있는 그런 어떤 좀 채워진 이런 어떤 물질이 이렇게 쭉 나한테 다가오는 듯한 느낌?
비지 않고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 속의 공간이 하나씩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쪽하고 그 속이 꽉 채워져 있는 소리하고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간이 트여져 있는, 공간이 어디가 비어 있고 어디가 채워져 있는 거를 보여주는 쪽이 음선이라고 한다면 동선은 그 채워져 있는 쪽의 밀도감을 아주 단단하게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질감을 들려주는, 그래서 뭔가 허전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동선을 이렇게 들어보면 동선의 장점을, 또 동선을 좋아하는 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중역대 아래쪽에서 어떤 단단한 느낌, 예를 들어서 타악기를 쿵 칠 때 이런 다이나믹스, 특정 대역 이하에서 나타나는 다이나믹 특성은 이 동선에서의 주는 그런 중후함 같은 게 고유의 중후함이 있어서 그런 소리 좋아하는 분들은 동선 계열을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둘을 접합시켜서 양자를 다 살리려는 그런 케이블들의 시도가 많은 게, 동선에 은도금을 해서 그런 소리를 얻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은선 그런 제조사들이 있는가 하면 은선에다가 동선이나 이런 선재를 좀 섞어서 그런 은선의 어딘가 허전하지 않는, 은선이 잘못 만들면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허전함을 가운데를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재의 성향은 완전히 반대쪽인데, 대역으로도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의 반대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의 표현을 안을 채워서 하느냐 아니면 아주 탁 트인 채로 보여주느냐, 이런 두 가지 성향을 서로 반대쪽 성향을 갖고 있는 두 선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월드 케이블의 소리는 좀 아까 들어보신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었던 베토벤 교향곡 7번 1악장 같은 경우는 대편성이잖아요. 조금 템포가 느린 대편성인데 악기 수가 처음에는 빰 하고 이렇게 강한 그 프레스토, 좀 강한 음으로 쳐죽으면서 소리가 싹 감쇄하는 이런 느낌, 그러면서 악기가 점점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악기 수가 기본적으로 많은 이런 연주인데 녹음이고, 이런 악기 수를 쫙 하나 촘촘히 보여주는 능력은 은선 쪽이 압승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음을 풀어서 들려주는 능력은 먼저 들으면 은선 쪽이 좀 더 탁 트여져 있는 느낌을 줘서 아마 그런 게 좋으셨을 거예요. 반대로 이 이퀴녹스 8도 이 한 등급 위의 제품, 저 이클립스 같은 제품은 조금 결과물이 다르지만, 이퀴녹스 8은 이 음이 치고 올라갈 때 그런 박두해오는 느낌 같은 거는 은선 못지않은 어떤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품의 등급이 선재도 동선이지만 은선의 등급보다 약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으로 치면 많이 차이 나죠. 그런 등급의 케이블인데도 그런 박두해오는 느낌과 안을 꽉 차게 해주는 느낌은 이퀴녹스 8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좀 약간 그 중역대 에너지가 좀 몰려있는 듯한, 예를 들면 남성 보컬로 노래를 하면서 그 일렉트릭 기타를 치는, 지금 People Get Ready 같은 제프 백이죠. 제프 백과 로드 스튜어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런 곡을 들어보면 일단 악기 수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공평하게 하나씩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아까 악기 수가 많은 곡,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기 수가 적으면서도 그런 곡을 들어보면 동선의 장점이 좀 더 잘 부각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곡이 이렇게 어딘가 쨍하게 빛나주고 높은 대역에서 어딘가 좀 트인 느낌을 주는 거는 역시 은선이 좀 더 우세합니다. 근데 이퀴녹스 8이 은선 가격대가 다른 은선인데도 불구하고 동선의 장점이 사는 부분은 어딘가 이렇게 꽉 다부지게 어떤 결일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듯한, 그리고 특히 일렉트릭 기타의 그 제프 백이 치는 그 특유의 그 기타 리프 소리 있어요. 쨍하고 울리는, 이게 어딘가 이렇게 산뜻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약간은 노르스름한 느낌을 주는 그 독특한 기타 그 음색이 있는데, 그런 소리, 나긋하게 찰랑대는 소리, 이런 그런 음색을 아주 잘 표현해줘서 마치 석양에 반짝거리는 어떤 노란 빛으로 반짝거리는 어떤 그 뮤직비디오의 영상이 연상이 돼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 석양이 아닐 수도 있죠. 기차를 타고 가는 로드 스튜어트의 장면이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딱 그 장면, 가을 들녘 같은 느낌을 주는, 굉장히 목가적이고 그런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선재의 느낌. 이쪽은 이퀴녹스 8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녹음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지금 다이애나 크롤의 그 케이스 오브 유 같은 곡을 한번 들어보면 역시 두 선재의 특성이 서로 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역시 공간이 잘 드러나고 어디에 정음원이 있고 다이애나 크롤의 목소리, 이 얼굴이 어떻게 정확하게 떠오르고 이런 공간에 대한 정보는 역시 은선 쪽이 좀 더 선명하고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은선의 재미는 그런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그 다이애나 크롤의 목소리의 그 호소력이라고 그럴까요? 이 특유의 아주 높은 대역도 아니고 거의 남성력에 가까운, 제가 이거 우리 촬영팀에서 이거 처음에 듣고 남자인 줄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의 그런 톤을 가진 다이애나 크롤의 보컬이 아주 호소력 짙게 쫙 끌려 들어오는 느낌. 이건 또 은선의 매력하고 좀 다른 동선만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은선은 그 음원에 있는 걸 다 눈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동선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성향은 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여하튼 그런 이 두 선재가 서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이걸 조금 더 재미있게 실험을 해본다면 이퀴녹스보다 한 단계 높은 이클립스로 하면 이클립스 가격이 지금 들은 이 선재하고 은선하고 서로 가격대가 비슷해요. 언제 한번 그런 비교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거꾸로 은선을 이퀴녹스 8하고 같은 등급의 가격대 은선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또 재미있는 실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케이블 굉장히 말도 많고 또 굉장히 오해도 많고 또 즐길 분들은 열심히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인 케이블, 그 중에서 스피커 케이블 브랜드인 와이어월드의 이퀴녹스 8, 이 OFC 동선, 7N 동선을 쓴 와이어월드의 이퀴녹스 8으로 오늘 한번 케이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케이블로 어떤 스피커, 어떤 앰프,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는지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음악 많이 들으시는 분은 머릿속에 싹 스쳐 가실 거예요. 그런데 쓰라고 만든 케이블입니다. 자, 오늘은 와이어월드의 이퀴녹스 8 얘기를 해봤고요. 종종 저희는 케이블 얘기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이에요. 오디오에서 뺄 수 없는 아이템이고,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부분을 다 지워버린, 꼭 맞는 부분만 놓고 봐도 굉장히 할 게 많은 게 바로 케이블의 시간이죠. 케이블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